증권사 시리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 각 증권사별로 어떤 오명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봤었고, 1편에서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2편에서는 이베스트증권, 하나증권, DB투자증권을 소개했었고요. 1, 2편에서 다룬 증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와 상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최악의 증권사를 찾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최악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테마를 부동산 PF로 특정을 해서 증권사들이 처한 상황과 또 어떤 짓으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증권사들의 현재 부실과 위기 상태를 간단하게 들여다보면은 전 세계적인 미연준발 고금리 트렌드에서 파생된 겹악재들과 한국만의 부정적인 불법 금융 사태들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부실 자산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망할 리스크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증권사 48곳의 부실 자산이 3조 7,500억 원이었고, 상반기 기준 가장 위험한 증권사 랭킹을 보면은 1위가 신한투자증권으로 6,600억 원의 부실 자산, 2, 3위가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으로 각각 3,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반기 기준이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반기인데, 부실 자산 중에서 부동산 PF로 잡힌 여신이 1조 2천억 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이고 빙산의 몸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집계된 숫자의 4배 수준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약 6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기가 도래해야 최종 손실 규모를 알 수가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 또한 엄청난 규모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국내 부동산 PF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며 하나 둘씩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문제가 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PF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여서 PF인데, 부동산 PF를 증권사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나 거대 상권 혹은 레고랜드 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에 증권사들이 참여를 하는 개념인 것이고요. 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 많아질수록 수많은 증권사들이 여기서 파생되는 수익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개발이 쓸데없이 많은 거기도 하겠죠. 어쨌든 부동산 PF가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삽도 뜨기도 전에 자세히 연구해보지도 않고, 부동산이라는 세 글자만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보증도 없이 리스크도 관리도 없이 그냥 투자를 해주는 분위기고, 증권사가 건설사에 투자를 하고 또 건설사는 언론사를 부추겨서 홍보를 하고, 홍보가 되면은 가격이 또 뻥튀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상생을 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뻥튀기가 되면은 증권사랑 건설사는 이익이 되지만 부담은 국민들 몫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부동산 침체가 와야만 비로소 공사가 멈춰지고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그런 게임이었다. 그러다가 진짜로 부동산 침체가 온 거죠. 본격적으로 건설사들부터 부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건설사들이 부도 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 위기가 곧 돈을 빌려준 주체인 증권사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증권사 중에서도 자금 회수가 더 어려운 건 당연히 대형보다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더 어려워지겠죠. 요약을 하면은 부동산 개발이 기피되는 한파 속에서 우발 채무 비율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돈줄이 거의 새마을금고나 캐피탈사 혹은 저축은행에서 빌리는 건데, 새마을금고에서 역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신규 대출 금지 가이드라인이 나와버렸고, 이어서 증권사들이 자금줄이 마르게 되면서 건설사 혹은 시행사 역시 자금 투입 혹은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졌다. 부동산 침체라는 나비 효과에 의해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신규 사업은 당연히 꿈도 못 꾸는 것이고, 수많은 기존 사업장들이 리파이낸싱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건설사에 이어서 증권사들 역시 부실 위기에 직면을 했다.
현금 확보를 위해서 사업은 당연히 포기되고 급하게 부동산 부지를 매각하거나 공매 입찰로 넘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 상황을 증권사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가장 위험한 곳을 보시면 임계 수치 100%인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다올증권 등이 보이고요. 여기서 규모가 가장 작은 다올증권이 가장 위험하겠죠. 사업 초기 단계의 익스포저 비중을 보면은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에 있는 사업장 위주로 부실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 만기 도래의 규모를 보면은 여기 본 PF가 있고 또 브릿지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브릿지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본 PF 대출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높은 금리의 단기 대출이고요. 증권사가 위험한 브릿지 단계에서는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고, 브릿지론에서 착공 인허가를 받아야 본 PF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건데, 부동산 경기 침체랑 건설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눈치 보면서 본 PF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도 많은데, 만기를 연장해주더라도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성 저하라는 판단으로 또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리스크는 커지게 된다.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대출의 만기가 내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확대되거나 일부는 부실이 지연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죽는 자와 사는 자가 갈린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중소형 증권사들이 특히 위험에 처해 있고, 이번 기사에서도 지목된 곳은 역시 다올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이 두 증권사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공사들이 돈을 쏟아붓기만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도 못 해보고 중간에 무너질 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허그와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통 크게 확대를 한다. 즉 증권사의 유동성을 풀어서 자금 경색을 막는다는 거죠. 멈춰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출 한도를 기존 전체 사업지의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통 크게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건데, 탐욕의 눈이 멀어서 사업을 진행한 주체는 따로 있는데 세금으로 이들을 구출을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성과급 잔치에 눈이 쏠리고 있다. 위험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증권사들이 임원들에게 성과 보수를 지급한 내용을 이용우 의원이 공개를 한 것인데, 이 성과금의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랑 시행사들의 폐업이나 부도가 증가하는 분위기에서 시장이 어려워지면 부실을 핑계로 금리를 높여서 받거나 자금줄을 조이고, 증권사 본인들은 빌려준 돈과 높은 이자율만 받으면 된다라는 마인드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다가 시장이 어려워지면 자금을 조이고, 또 정부로부터 유동성 공급이 되니까 성과급 파티나 한다. 뭐 선후 관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정말 중요한 거는 성과급을 받는 타이밍이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프로젝트를 그냥 따오기만 하면은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구조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부동산 개발만 추진하는데 혈안이 된 것이고, 모든 증권사들이 성과 보수 때문에 저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만 부추기다가 나라가 결국 공사판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버려놓은 것들도 수습이 안 되고 사업성도 없는 부동산들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건설사들 망하는 건 당연히 덤인 거고요. 부동산 PF 부실 회사로 지정이 되었고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까지 받은 증권사 4곳이 PF 담당 임직원들에게 770억 원이나 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증권사 PF 부실 위기 때문에 정작 공적 자금으로 연명을 하는 주제에 성과급은 또 칼같이 챙긴다라는 겁니다. 수익은 일단 사유화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수습 비용은 사회화하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메리츠, 한국투자, 미래에셋 등 9개 증권사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지급한 부동산 PF 관련 성과급은 8,510억 원으로 집계됐다. 8,510억 원입니다. 보너스로 지급된 돈이. 이 가운데 부동산 PF 관련 성과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메리츠증권이다. 4년간 3,55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담당 인력은 4년간 평균 223명이고요. 다른 증권사는 100명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리츠증권이 원래부터 부동산 PF의 메인이었죠. 정말 주력을 했던 곳이고 최근 4년간 연평균 성과급을 부동산 PF 인력수로 나눈 1인당 연평균 성과 보수는 한국투자증권이 4억 9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메리츠증권은 3억 9,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보수 금액이 4억 9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PF 인력들의. 그러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에 성과를 올리고 성과급을 먼저 받아버리는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책임을 지지 않고 일단 먹고 빠지겠다는 거죠. 부실 가능성이 감지되어도 일단 성과급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시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경기 화랑은 지난 이야기고 증권사 PF 투자금이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한마디로 증권사들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부실 부동산 난개발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건설사, 시행사, 증권사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건데 실제로 증권사와 건설사들은 이미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죠. 그 이유가 바로 부동산 PF기도 한 거예요. 돈을 계속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계속 난개발을 하면서 또 거품 낀 부동산 자금이 몰려드니까 여기서 돈을 벌고 기생하는 증권사들도 계속 연명을 하게 되고 이번 PF 사태가 증권사들이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저의 생각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